그 외국 생활 오래 하셔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긴장을 좀 하셨나요? 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의원님들 질의 시간 제한이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데 혹시 예. 뭐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몇 가지 정책 질의 준비해 왔는데 그 전에 후보자 신상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분명히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고려대 편입학 1978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 48년 그렇습니다.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이 제시하신 일자표인데요. 후보자는 78년에 옥스퍼드 대학 합격한 이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학을 유예하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해외에는 징병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 대학 입학하고 쭉 스트레이트로 학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도 옥스퍼드 입학하고 쭉 스트레이트로 공부해서 6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이제 다 마친 케이스인데 해외 대학은 한 번 입학하면 중간에 흐름을 잘 끊지 않는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군복무가 33개월이었는데 예. 입학하고 중간에 학업을 끊지 않기 위해서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시 입대 가능 시점을 기다리면서 1년 정도 시간이 비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에 놀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일시적으로 고려대에 입학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한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당시 후보자가 19세였는데 뭐 그 시간 동안 만화책 보고 놀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공부에 활용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고려대 졸업장이 필요해서 입학한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옥스퍼드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대는 재적 처리가 됐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 고려대에 학력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한 대한민국 수재가 국방의 의무 이행하겠다고 학교 입학도 미루고 국내 들어와서 놀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업 들은 건데 이거를 50년이 지나서 학칙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설명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과도한 일인 것 같고요. 후보자가 이 기간에 놀지 않고 공부했다는 거 말고는 이 편입학으로 뭐 이익을 본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문제 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보자 그렇지 않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둘째,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분들이 외국 국적이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것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외국 중앙은행 수장들 중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그 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거는 중앙은행 수장이라는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직책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오늘 후보자님 처음 받고 뭐 칭송하고자 하는 뭐 이런 의도 전혀 없지만 신현송 후보자가 어쨌든 커리어와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말하자면 국위선양을 해오신 분인데 본인 국적도 아니고 가족들 국적까지 문제 삼는 거는 별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관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뭐 국적, 후보자의 외화자산 이런 걸 가지고 뭐 애국심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의 뭐 애국심에 대해서 스스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계적 석학이 고국을 위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캐캐묵은 과거사와 가족 국적 문제로 발목을 잡는 인사청문회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옥스퍼드 합격 후 군 복무를 위해 입학까지 미뤘던 후보자의 결단을 언급하며 50년 전의 학적 논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는데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도 도덕적 결함도 없는 상황에서 애국심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시 그때 귀국할 때 군 복무를 위해서 귀국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면제까지 갈 수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도리로 귀국을 해서 군복무를 마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좋은 프린스턴대 교수직이라거나 뭐 안락한 BIS 고위직 지위를 버리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2번 공직에 나선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는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님 주민등록 문제 관련해서도 뭐 위장 전입이다 도덕성 뭐 문제 뭐 이런 지금 주장이 방금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미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셨고 네. 사실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를 하냐 외국인으로 거소 신고를 하냐 국내 법규에 뭐 아주 익숙하신 분이 아니면은 착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이 따입 전입 신고를 해서 뭐 얻은 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녀를 유리한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주소를 옮겼거나 아니면 뭐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실제 같이 살지도 않는 가족들을 연끌해서 막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이런 부당한 목적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후보자는 지금 따님 전입 신고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 얻은 게 하나도 없고 방금 한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뭐 건강보험 청구를 한 거 아니냐 이것도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런 뭐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정황 없이 확대 과장해서 도덕성까지 운운하는 거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질의에 준비해온 정책질의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네.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그린스완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추가로 좀 앞서서 본인 신상에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설명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정도는 이상입니다. 안락한 해외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마지막 헌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의 진심이 정쟁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를 품지 못하는 정치권에 편협한 시각,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